지금부터 2026년 예산안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2026년 서울시 살림계획을 시민 여러분들께 직접 보고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8기 출범 후에 지난 4년간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서 의미 있는 변화를 차근차근 실천해 왔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지금의 변화를 더 큰 도약으로 이어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설명 순서를 보고 계십니다. 서울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프리미어 도시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서울의 가치는 다양한 지표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일본 모리재단 세계도시 종합경쟁력 평가 6위, 글로벌 MG가 가장 사랑하는 도시 1위, 세계 행복도시 6위,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 등 각종 지표로 그 성과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글로벌 컨설팅사 커니가 글로벌 도시전망 미래 잠재력 평가 부문에서 서울시를 무려 세계 2위로 발표를 해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최근 캐대헌 열풍을 비롯해서 문화 관광 콘텐츠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소프트 파워 도시로서의 위상도 상승 일로에 있습니다. 서울의 이러한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현장의 고민과 토론, 그리고 수많은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 도전, 또 과감한 실행이 쌓여서 시민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상혁명, 즉 시민 여러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드리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평소와는 달리 양복을 입지 않고 티셔츠를 입었는데요.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새로 나온 굿즈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 서울형 키즈 카페도 써 있고요, 국제 정원 박람회도 써 있고요, 또 초등 안심벨도 써 있고, 시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즐기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써놨는데 이쁘죠? 네. 조만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 중에 예를 들자면 미리네 집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출발을 응원하는 겁니다. 청년 취업 사관학교는 청년이 내일을 꿈꿀 기회와 용기를 주는 정책입니다. 250만 명이 이용 중인 손목닥터 9988은 스마트 건강 주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야외도서관은 힙독이라는 새로운 문화 트렌드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밀리언셀러 정책은 대한민국 표준으로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서울형 교육사다리 서울러는 지난해 충북을 시작으로 김포, 평창 등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채택됐고, 대중교통의 혁신 아이콘 기후동행 카드를 벤치마킹한 정부의 대중교통 정액 패스도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을 위해서 내년에도 과감한 투자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2026년 투자는 세 축에 집중하게 됩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동행서울, 안심 일상을 위한 안전서울, 그리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매력서울, 3대 투자 중점을 통해서 동행 매력특별시 2.0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2020년 서울시 총계 예산 규모는 지난해 대비 3조 3,915억 원 증가한 51조 5,060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간 전출입을 제외한 순계 예산은 46조 547억 원입니다. 중점 투자 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 서울 분야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은 변화하지 않는 서울시의 최우선순위 약속입니다. 약자 동행 예산은 2023년 13조 2,319억 원에서 내년 15조 6,256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정책 사각지대를 꼼꼼히 발굴해서 두텁게 지원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돌봄 공백도 대폭 줄어듭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저소득층 4대 급여 지원 금액을 확대하게 됩니다. 아울러 1회 신청으로 원스톱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통합 돌봄 지원도 현재 7개 자치구 시범사업에서 내년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됩니다. 결식우려 어르신과 쪽방 주민, 아동 대상 급식 지원도 늘리고 급식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강서구 어울림플라자와 노원구 어울림체육센터도 3월과 6월 차례로 개관되게 됩니다. 15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출생률 반등 흐름을 계속 지켜내겠습니다. 공공예식장 비품비 지원 대상을 전년 대비 4배로 늘리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원 결혼식장은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서울형 안심조리원 5곳을 운영하고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등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을 확대하게 됩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400곳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아동 직업취업 공간 서울 키즈랜드도 조성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양육 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영등포구와 금천구에 각각 한 곳씩 조성하게 됩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성장사다리를 강화합니다. 4년 차를 맞은 서울형 교육사다리 서울런은 가입 인원이 3만 6천여 명으로 그동안 4배가량 늘었고 사교육비 감소 가구도 이제 과반이 됐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런이 이제 3.0으로 진화합니다. 입시, 진로, 예체능 강좌 확대는 물론 AI, 진로 코치, 취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 학습 지원 플랫폼으로 변화합니다.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서울 영 커리언스와 청년 문화패스도 확대하게 됩니다. 중장년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도 지원합니다. 우선 중장년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를 새롭게 운영해서 제2의 인생 설계를 돕게 됩니다. 어르신 놀이터와 복합 여가 문화공간을 만들고 공공 실버 케어센터와 데이 케어센터도 확충합니다. 노년층의 자존감 향상과 사회관계 확장을 위한 7학년 교실은 14곳으로 확대됩니다. 주택 신속 대량 공급 기조는 이어갑니다. 최근 정부의 11호 부동산 정책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걱정과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나셨습니다. 신속 통합기획 2.0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 7천 호 준공 약속을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내 집 4천 호 등 공공임대주택 2만 4,388호도 내년에 공급하게 됩니다.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주택진흥기금도 이제 드디어 신설 운영하게 됩니다. 신설된 주택진흥기금은 청년 안심주택, 사업자 대상 금융지원, 건설자금 2차 보전 한도 확대 등에 활용이 돼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에 드라이브를 걸게 됩니다. 또 정비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직접 설립 비용을 지원하고 조합 전자투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서 민생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우선 내년 공공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5,641억 원 편성해서 총 22만 5,234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서울배달 플러스 땡겨요 페이백을 지원해서 소상공인 매출에 보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 안전 분야입니다. 대중교통 혁신 정책인 기후동행 카드 지원을 확대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도 지속하겠습니다. 기후동행 카드는 올해 말이면 하루 이용자가 평균 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용자 수와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서 대중교통비 지원 예산을 5,264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입니다. 548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하반기 위례선 트램을 준공하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GTX-A 서울역 수소구간 연결에 1,464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도로와 양재대로, 대모 지하차도, 잠실대교 남단 연결로 등 주요 도로망도 확충하게 됩니다. 지하철과 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재정 지원도 계속하게 됩니다. 안전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4,477억 원을 투입해서 노후 상하수도관을 정비하고 노후 열송관 교체도 내년 중에 완료하게 됩니다. 서소문 고가차도도 신속하게 개축해서 시민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에도 923억 원을 편성해서 16,000여 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공동 GPR 조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생활 안전망도 강화됩니다. 얼마 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피해와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서 데이터와 정보 시스템 화재 대응 등에 332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또한 CCTV 확충과 AI 고도화로 범죄 취약지대를 줄이고 스토킹, 데이트 폭력 피해자도 두텁게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서울 초등학교 전학년 36만 명에게 초등 안심배를 배부해서 부모님들의 불안을 줄여드리고 노후 아파트 2만 7,395세대에 화재 감지기를 보급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매력 분야입니다. 서울시민 모두가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진짜 건강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누적 가입자가 249만 명을 넘은 손목닥터 9988은 치매 예방, 금연관리, 걸음연계 보험료 할인 등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한 2.0 버전으로 더 똑똑해집니다. 뇌건강 관리를 위한 브레인핏 45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서울 시민의 건강 수명도 늘려나갑니다. 먼저 외식이나 배달 시 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는 통쾌한 한 끼, 어린이 눈높이 진열대에 건강식품을 배치하는 우리 아이 건강 키움 존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합니다. 의료 전문가 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만성질환도 상시적으로 관리해드리고 당류, 과임 섭취를 막는 덜 달달 9988 캠페인도 이어나가게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집 가까이에서 운동할 수 있는 서울도 실현해 내겠습니다. 자신의 체력을 검증하고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서울체력 9988 인증센터를 자치구별로 2곳씩 설치하게 됩니다. 지하철역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펀스테이션은 17곳까지 늘리고 실내외 파크골프장 3개소 추가, 한강 자전거장 조성 등 언제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확대해 갑니다. 전문 체육시설도 촉충해서 운동선수와 관중 모두가 스포츠를 한층 더 즐겁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장충 리틀 야구장은 전면 리모델링하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관중 편의시설은 대대적으로 개보수하게 됩니다. 태권도, 유도 등 투기 종목 전문 체육시설과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촌을 신규로 조성합니다. 마음 건강도 놓치지 않습니다.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도 주목한 서울 마음 편의점은 현재 4곳에서 25곳으로 늘리고 외로움, 고립, 은둔 시민의 열린 휴게 공간이 될 서울 이따 플레이스도 신규 조성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청년과 자살 고위험 청소년 대상으로 밀착형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소방공무원의 PTSD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 심리상담센터도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한강 드론 라이트쇼, 서울라이트 한강 빗섬축제,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등 1년 내내 축제가 끊이지 않는 도시를 조성해서 서울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또한 서울광장, 청계천 등 서울 곳곳에서 운영하는 서울 야외 도서관으로 도심 속 책 읽는 즐거움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든 5분 안에 푸른 정원을 만나는 정원도시 서울도 계속 추진합니다. 보라매 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방문객이 지난주 일요일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내년에는 서울숲과 매헌 시민의 숲에서 총 2회 박람회를 열어 시민 여러분이 더 오래 정원의 싱그러움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속 쉼터도 늘려나갑니다. 남산 곤돌라 설치와 남산 정상 팔각정 광장 개선 등 남산의 접근성과 매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관악산 자연 휴양림 조성으로 도심 속 치유와 휴식, 여가 공간을 확대해 갑니다. 서울의 미천인 한강과 지천의 매력을 더하겠습니다. 한강버스 접근성 개선, 풍수의 대응 등 한강 수상교통 활성화에 집중하고 뚝섬 한강공원, 강변북로 북로 하부 조명 설치 등 한강의 경관도 개선합니다. 334km 서울 지천을 활용한 수연 활력 거점도 내년까지 안양천, 성내천 등에 추가로 조성해서 총 20곳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새로운 공간도 탄생하게 됩니다. 며칠 전 노들섬을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글로벌 예술섬으로 만들기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광화문 광장에 감사의 정원, 종묘, 퇴계로로 있는 세운지구 도심공원 조성을 비롯해서 제2 세종문화회관 건립, 서서울 미술관 개관을 통해서 문화예술 공간도 확충됩니다. 송현동 부지는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시킵니다. 미래산업과 인재 육성에도 대대적인 투자를 펼칩니다. 이공계 전성시대를 열기 위해 이공계 인재장학금을 석박사에서 박사 후까지 확대하고 대학과 연계한 AI 인재 양성, 미래산업 R&D 지원 등 의대 쏠림으로 흔들리고 있는 인재 공급 구조를 근본부터 바꿔나가는 시도를 시작하겠습니다. AI 실명 인재를 양성하는 25개 청년 취업 사관학교에서도 4,0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해 내게 됩니다.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 산업도 육성합니다. AI 스타트업 지원은 물론 캐나다 밀라 연구소 등 글로벌 협력 연구를 수행해서 AI 혁신지구를 육성합니다. 미국 MIT 등 국내외 연구기관과 AI 기반 연구를 수행하고 대시민 및 행정 분야의 AI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홍릉에는 첨단 바이오 헬스 센터와 스타트업 랩을 조성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등 앵커 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하게 됩니다. 지난 9월 영국 지엔사가 발표한 국제금융센터 지수에서 서울이 핀테크 분야 8위를 달성했습니다. 핀테크 기업과 국내외 금융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데모데이 등을 통한 국내외 투자 유치 등 디지털 금융산업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 컨텐츠의 경쟁력도 한 단계 더 높이게 됩니다. AI 기반 게임 제작부터 판로 개척까지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한 폭넓은 지원을 펼치고 엔터테크 서울, 서울 패션 위크, 서울 뷰티 위크, 서울 콘 등 K 컨텐츠 산업 생태계를 계속 확장합니다. 다음은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서울 생활을 돕기 위한 서울생활 꿀팁 특강과 컨텐츠를 제공하고 장애인 이동을 돕는 수동 휠체어 동력 보조장치와 뇌병변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등도 지원하게 됩니다. 시민들께서 병원비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시지 않도록 치료비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도 시작합니다. 서울의료원 등 4개 시립병원에는 노인 전문 진료센터를 열어서 어르신 통합 케어를 제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시민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예산입니다. 육아기 부모가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에 4대 보험금을 지원하고 가족 돌봄 청년과 청소년의 자기 돌봄비로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도 시민 여러분들의 일상을 좀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담아 이번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시는 건전재정 기조로 지난 4년간 채무 약 6천억 원을 줄였지만 올해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발행으로 불가피하게 채무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은 절대 늘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번 예산 편성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서울시의 건전재정 원칙은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서울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행복이 도시의 진정한 경쟁력입니다. 2026년에도 시민들께서 인정해 주신 밀리언셀러 정책을 더욱더 열심히 키워나가고 세계가 인정하는 프리미어 서울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들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데일리 함지영 기자님. 시청자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함지원입니다. 지금 발표하시면서 동행 매력 특별시 2.0 제시해 주셨는데요. 기존의 1.0 버전에서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지 하고 2.0이 갖는 구체적 의미가 뭔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민선 8기 마지막 예산인데 뭐 3대 투자 중점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가장 역점을 둔 분야나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정된 예산으로 어쩔 수 없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사업 중에 가장 아까운 건 무엇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제가 늘 이런 그 발표 자리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 드는 부분은 항상 중점 사업 위주로 발표를 하고 언급을 하다 보니까 정말 묵묵히 본인들이 전념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섭섭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아까 대표적인 사업 몇 개만 언급을 했지만 여기에는 전혀
보통 때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많은 공과 노력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여기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기자분 질문 주신 대로 동행매력특별시 1.0에서 2.0은 사실 그동안 잘해왔던 것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묻혀있던 것들을 발굴해서 돋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중점적인 노력의 대상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니 해도 동행매력특별시 1.0의 가장 큰 성과를 하나만 집어라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약자와의 동행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뭐 서울런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경제적 약자에게 계층이동 사다리를, 교육 사다리를 만들어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정책인데요. 물론 대표적인 사업이죠. 그러나 최근에 건강 약자들을 위한 서울 체력을 인증해드리는 사업과 같은 것들은 이른바 건강 약자들을 위한 서울시의 새로운 도전의 시작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약자 동행 사업은 진화, 발전해 나간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래 잠재력에서 아까 2위를 했다 하는 것을 인용을 했는데 사실 요즘 세상에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바뀌고 새로운 시장이 어디에 중점적인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금융 경쟁력이나 창업도시 경쟁력 같은 게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요즘의 국제 평가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매력 분야에 대한 투자도 절대로 소홀할 수 없다. 특히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서울 시민들의 직장 생활이 아닌 가족과의 생활, 여가 생활, 주말 생활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정책들이냐, 역할을 하는 정책들이냐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서울의 매력도나 경제력을 증진시키는 것도 결코 도외시할 수 없다. 세 번째는 부동산 분야입니다. 지금 온 국민이, 특히 서울 시민 여러분들은 이 부동산 대책이 새로 발표된 11호 대책이 결코 공급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을 살 수도 없고 팔기도 어렵고 전세 가기도 어렵고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월세로 가야 되나, 이런 아주 근본적인 실존적인 고민에 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가든 최대한 거기에 맞추어서 협업을 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공급을 촉진하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데 내년도 정책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도 우선순위로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뉴스원 김종윤 기자님. 예, 뉴스원 김종입니다. 시장님 방금 부동산 대책 말씀하셨는데 그 대책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가 줄면은 아무래도 좀 서울시 지방세 좀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그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주택 공급에 문제가 없을지 또 좀 서울시 입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역시 뭐 예상했던 대로 부동산에 대한 질문이 또 나왔는데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여러분들 지난 한 1, 2주 동안 계속 기사를 쓰셨다시피 서울의 부동산 거래 건수가 대폭 줄어들었잖아요. 이제 수치로 증명되기 시작했죠. 예상했던 바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지방세의 주축을 이루는 취득세 줄어들 수밖에 없죠. 지금 그 점을 지적하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매매가 80% 줄었다고 해서 취득세가 그 정도 비율로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택이 이동하는 소유주가 바뀌는 것은 뭐 매매도 있지만 상속도 있고 증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거래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거기에도 또 이게 완충 지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치적으로. 그래서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대폭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매우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이 줄어들 걸 전제로 해서 이 세입 세출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겠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보고받는 와중에 그 점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했고요. 예산부서에서 아주 정말
골머리를 싸매고 이번에 보수적으로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조만간 국토부 장관님을 만나서 저희 서울시가 그동안 공개, 비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이제 좀 도와달라, 서울시와 호흡을 맞춰달라 하는 취지의 설명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게 될 텐데요. 많은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론이 심상치 않은 걸 느낀 민주당이나 정부, 국토부도 상당히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전향적으로 논의하는 조짐이 느껴집니다. 그런 분위기를 잘 살려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손 놓고 있으면서 정부에만 해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 주택진흥기금 같은 것도 과거에 없던 게 만들어져서 내년부터 이제 지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재원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최근에 제가 가장 최근에는 가리봉동을 다녀왔는데, 가리봉동에서 그 조합 관계자분이 정말 간곡하게, 시장님 이렇게 경제성이 이번 11호 대책으로 떨어지는데 저기 임대주택 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회의 때도 그 점을 좀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좀 융통성 있게 대처하자. 과거에 이 경기가 좋을 때,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안정화됐을 때 임대주택 비율과 지금은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 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거, 법을 고쳐야 된다든가, 국토부가 큰 틀에서 뭔가를 바꿔줘야 될 것들은 국토부에 요청을 하자. 이렇게 큰 틀에서의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겠다 하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한겨레 장수경 기자님. 네, 한겨레 장수경입니다. 좀 전에 시장님께서도 약자와의 동행을 중점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번에 약자와의 동행 예산이 8,600억 가량 늘었다고 하는데, 내년 예산안 보니까 저소득 급식 예산이랑 쪽방 주민 동행 예산, 아동급식 지원, 뭐 어르신 돌봄 시설 예산 등은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동행 사업으로 묶인 신통기획 예산, 뭐 정비 사업 추진위, 조합 공공지원 예산 이런 부분들은 늘었던데, 약자와의 동행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신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저소득 급식 예산 등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것이 약자와의 동행을 전면에 내걸다 보니까, 그 중에서 약자 동행 예산이라는 게 뭐 사회적 약자가 많잖아요. 어린이 청소년도 약자고, 어르신들도 약자고, 장애인 분들도 약자고, 뭐 이런 분류 기준에 따라서는 뭐 저소득층만 약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특정 분야를 찍어서 이 예산은 줄었는데 왜 약자 동행이라고 그러냐, 이제 이런 식의 비판을 시의회에서도 받게 되고 그 언론에서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백 개의 예산이 약자 동행 예산인데 그 중에 요거는 왜 줄었느냐, 이게 약자와의 동행 기제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비판은 사실은 좀 저로서는 좀 섭섭한 비판입니다. 어떤 특정 분야의 예산이 늘 때는 다 그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언론 우리 기조실장이 갔다 와서 이거 읽어달라 하고 갖고 왔는데, 이거는 우리 기조실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기자님들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경 기자님.